자, 이제 1강 들어가 볼 건데 동아시아 역사 기행의 프롤로그인데요. 오늘 1강에서는 뭐 할 거냐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울 거구나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는데 베트남사는 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동아시아사 프롤로그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중국사 왕조 다 기억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노래 내가 불러줬었던 거. 그치? 그래서 우리 하나라부터 중국까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오랜만에 기억 좀 떠올릴 겸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상주 춘추전국 지난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요송금원 명청 중국 하상주 춘추전국 지난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요송금원 명청 중국 중국사 요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쉽고 간편하고 재미가 있죠. 아닌가? 좀 항마력이 딸리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우셔야지 1등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 처음에 하나라부터 출발할 건데 하나라는 기록상 뭔가 존재하기는 해. 문헌상 기록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고증이 되지 않은 그런 왕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상나라라는 나라인데요. 상나라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일치하는 형태였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상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제작이 돼요. 갑골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갑골문은 뭐냐면 거북이의 배딱지 혹은 등딱지, 그 다음에 뼈 이런 데에다가 문자를 새겨 넣었던 그런 유물이었잖아. 이 갑골문은 미래에 어떤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도 상나라에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나라인데요. 이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만들어진 국가였어. 근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나온다 그랬지. 이 주나라에서는 뭐냐면요,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주나라, 즉 중국이죠.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후라고 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었던 거, 그게 봉건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주나라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었어. 왜? 맞습니다. 혈연 관계가 너무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런 끈이 풀어지게 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해줬지. 나랑 한 글자만 다른 내 친구인데 못 알아봤다고. 알아보면 더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김준호 씨라고 알아? 그 개그맨 김준호 씨. 그 김준호 씨랑 나랑 같은 학년이래. 근데 가족이 아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관계가 느슨해져서 막 제후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혼란스러운 싸움의 시대, 그런 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상적으로나는 되게 발전했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철기라고 하는 게 보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여러 명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학파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등장했었던 것, 제자백가 사상이라는 것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유가. 그거는 차별 있는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전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송나라 할 때 융자 할 때 그것도 사람 이름이냐고 얘기했었던 거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융자, 빌려주다라는 뜻인데 공자, 맹자, 융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철기가 보급이 됐고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등장했었던 게 바로 진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진나라는 최초로 통일했던 국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 진시황.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었는데 이 진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상으로 통일을 했다라고 배웠나요? 맞습니다. 이때 제자백과 사상 중에 하나였었던 법가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학파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중에서 나머지 사상들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분석행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사상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생매장해버리고 이랬던 시기가 진나라 시기였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만리장성도 쌓았었잖아. 어떻게 됐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 다 세금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났고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초한지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초한전쟁이라는 게 터져요. 항우랑 유방. 항우는 어떤 나라 사람? 초나라. 유방은 한나라 사람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였고 한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고조 유방이 중심이 되어서 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고조 이후에 등장하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한무제라는 사람이었지. 한무제 때는 우선 다양한 정복 전쟁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무제 때 또 다양한 사상이나 이런 것도 더욱더 장려되었었는데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유가가 발전된 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었지. 그 유교를 약간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었고 다양한 오경박사라고 하는 박사들도 두었던 시기가 한이라고 하는 국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중국에 있을 때 동아시아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우리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국가라고 인정을 받는 국가입니다. 이 고조선은 어떤 기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사 때처럼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고조선은 총 두 가지로 약간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단군이 세웠던 초기의 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단군조선 이래에 계속 많은 그런 정치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준왕이라고 하는 왕을 몰아내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았지. 그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만조선은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철기를 수용한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연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 그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이 고조선이 강성했다라는 걸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연과 대립하였다 라는 사실도 중요한 사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석기 문화라고 해서 조몬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배울게 될 건데 그 조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얘들아, 청동기는 보통 이때쯤에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중국도 이때도 청동기가 있었고 고조선 때에도 청동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좀 어떤 편이야?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는 진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시기에 등장한 시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일본에서의 청동기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일단 동아시아의 처음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 가볼 건데요. 요것도 첫 번째 칸에다가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칸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써도 되긴 하는데 총 3페이지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사 두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상주, 춘추, 전국, 친한 삼국, 위진, 남북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국 시대가 등장합니다.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국가는 뭐라고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었던 그런 국가였는데 일단 삼국 시대니까 위촉, 오라고 하는 국가가 같이 서로 경쟁했던 시기라는 얘기고요. 위나라, 그 다음에 이 위촉, 오를 세계를 통일했었던 국가가 진이라고 하는 국가였었지. 이 진시황의 진나라랑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위, 진, 남북조는 요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 위나라가 제일 강성했던 삼국시대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통일했고 그 다음에 남조와 북조로 남북이 쪼개진 상태예요 라는 거를 통틀어서 무슨 남북조? 위진 남북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위진남북조를 재통일하고 중국을 재통일했었던 게 바로 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수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게? 무슨 시대게? 맞습니다. 삼국시대예요.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 고구려랑 수나라랑 어떻게 했어? 뭐 했어? 그게 무슨 전쟁이었더라? 이름이 뭐였지?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조선 때 거 떠올라서 조선 때 거 떠오르면 안 돼요. 맞아요. 오, 맞아. 살수대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전쟁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살수대첩. 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던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당이라고 하는 국가였는데요. 이 당나라는 중요한 거, 당태종이라는 사람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뤘었는데 이 당나라랑 또 싸웠던 게 어떤 나라야? 정말 많이 싸우긴 했는데 일단 고구려랑 싸웠지. 그게 바로 무슨 전투? 안시성. 이거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 했다가 애들이 절대 다른 데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거 있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 이름은? 안시성. 새침해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는 고구려랑만 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당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신라랑 당나라랑 처음에 동맹을 맺었지. 우리는 모두 친구 이 난리 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반도를 당나라가 다 먹으려고 하자 결국에는 전쟁을 했었지. 대표적인 게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누가 승리했을까? 신라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국가 두 개가 존재하는 남북국 시대가 이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당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왜 무너졌냐? 이 당시에 당나라에서는요 변방지역, 즉 국경지역을 지키는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지. 근데 그 절도사 중에서 주전충이라는 애가 결국에는 멸망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서 절도사며 뭐 다양한 사람들이며 다 싸우게 되는 시대가 등장하니 그게 바로 무슨 국?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혼란기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중국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쟁하고 있던 시대였었고요. 나중에 당나라 시기 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남쪽에는 뭐? 신라가 존재하고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하는 시기였었잖아. 그게 남북국 시대였었는데 당시에 일본에는 뭐였냐면요. 이제 드디어 정권이 등장해.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양한 큰 고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분 시대. 그래서 얘들아 혹시 경주 가봤니? 경주. 안 가봤구나. 경주 가면은 그거 있거든. 대릉원이 있어. 내가 그래서 대릉원을 전에 산책을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무덤 옆을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 무덤까지 구경을 하러 올 줄이야. 하면서 되게 좀 신기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큰 고분이 정말 많았던 시대가 이 야마토 정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국 시대랑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일본에선 나라 시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일본사는 수도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이조쿄 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는데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시대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 나라 시대 때는 중요한 특징,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어떤 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신라 있지. 이 신라랑 당나라랑 교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파견된 애들을 우리가 견당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라에 파견되었던 애들을 무슨 신라사? 견신라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당사와 견신라사가 파견되어서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여 왔던 시대, 그게 바로 나라 시대, 야마토 정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아까 5대 10국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또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송입니다. 나중에 송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될 건데 송나라는 당시에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성장하고 있었어. 얘들아, 우리 중국에 원래 있던 그 본토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지? 지읒 이응인데 장안 아닙니다. 그건 당나라의 수도고요. 자, 중원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국 본토에 원래 살고 있는 농경민들을 중원 왕조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원 왕조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중원 왕조에 살고 있었던 애들 중에서 다양한 뭔가 충돌 같은 게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었지. 흉노랑 싸웠던 게 한나라, 뭐 진나라 이런 국가들이 있었잖아. 이 중원 왕조를 계속 때만 되면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유목민족입니다. 다른 말로 북방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방민족인 유목민족이 대표적인 게 요나라, 이게 거란족이죠. 그 다음에 금나라는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방민족들이 성장을 해서 계속 송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송금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원나라라는 국가가 등장하지. 이 원나라는 어떤 족이 세운 걸까? 힌트, 미음 기억. 몽골. 이 몽골족이 세운 게 원이라고 하는 국가였었는데 당시에 금나라와 송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몽골이었는데 나중에 원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금나라와 이런 국가들을 멸망을 시켰던 거지. 그래서 금나라는 1234년 1234라고 그때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나라는 정말 많은 국가들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고 다녔었지. 대표적으로 그게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슨 간섭기라고 부르더라? 맞아요.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원이랑 고려랑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세운 게 바로 이제 명이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떤 족의 국가로? 한족의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북방민족이 이렇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게 원나라였었는데 다시 한족의 문화가 부흥이 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가 다시 유골로 채택이 됐어. 뭐게? 유교. 그래서 유교 문화가 다시 부흥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는요 누구를 도와줬냐면은 얘를 도와줬어요. 왜냐? 당시에 이 조선에요 일본이 지랄을 해요.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잖아. 그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걸 명나라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얘들아, 조선이 좋아서 도와줬겠니? 아니야. 이 명나라의 요동, 울타리가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침략당하면 지들의 목숨도 위태위태하다 라는 거를 약간 재본 거지. 각을 재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 조선을 도와줬다가 결국엔 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청나라가 될 건데 원래 후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겨나게 됐었는데요. 이 후금이 결국엔 이름을 바꾼 게 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나라는 여진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진족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만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요송금이 존재할 때 고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명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조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일본은 당시에 해이안 시대였습니다. 해이안 시대 때 중요한 거, 견당사 파견을 원래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중지를 시킵니다. 왜? 당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롤모델이었던 당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해이안 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풍습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건 가마쿠라 막부였었는데 수도는 가마쿠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것도 수도는 해이안입니다.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 때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고려가 있었는데요. 되게 교류 같은 것도 했겠지만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 때는 원나라랑 특히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원나라가 가마쿠라 막부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막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했었지.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때는 우리나라는 신이 지켜주는 국가야 라고 하는 신국 사상이 등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나서는 남북조로 쪼개지게 되는 남북조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다이고 천황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쪼개지게 되는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통일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었고 이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